이슈 해설. 주진우 후원 계좌를 오픈했습니다. 민주당에 맞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진우 의원입니다. 마은혁 후보 임명과 관련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표결 없이 단독으로 청구한 것이 위법하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이제 당연히 헌법재판소에서 각하해야 될 사안인데요. 지난 금요일에 민주당에서 또 억지로 이것을 한번 절차적인 훈계를 좀 보완해 보겠다라고 해서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이라는 걸 표결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임명 촉구 결의안은 뭔가 그 강제력이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임명 촉구 결의안에 보시면 마치 마은혁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는 것처럼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표결이 없었던 것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민주당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헌법재판소법을 다시 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게 민주당이 이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한 게 본인들이 좀 약간 자충수네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했다는 뜻은 본인들도 찝찝한 거예요. 본인들도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게 되면 이게 위법할 수도 있으니까 각하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찝찝하니까 본인들도 국회 표결 절차와 비슷한 것을 열어가지고 마치 국회 표결이 있었던 것처럼 사후에 하자를 치유하려고 한 것이죠. 근데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느냐? 헌법재판소법상 명백히 안 됩니다. 하자를 치유하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어요. 헌법재판소법 제28조 1항인데요. 제가 좀 조문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심판 청구의 보정이라고 해서 재판장은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부적법하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국회 표결이 없어서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하지만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정식으로 언제까지 보정을 해 이런 절차를 보완해줘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문영배 재판소장 대행이 지난 마은혁 후보 관련된 권한쟁의 심판에서 보정명령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국회에 물어만 본 겁니다. 국회 측 대리인에 니네 의견서에 뭔가 표결로서 절차를 보완할 것처럼 썼는데 그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눈치를 보다가 얼른 이제 이거 국회 표결이 필요하다는 힌트를 준 거구나 싶어서 부랴부랴 이제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셀프 결의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딱 헌법재판소법에 명시가 돼 있네요. 보정 명령을 해야 됩니다. 원래도 국회 표결이 없었던 거는 절차적 위반이 강하고 위반 사안이 크기 때문에 이것은 보정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보정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큰 하자이기 때문에 보정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보정 명령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재판장이. 근데 그래서 재판장의 보정 명령에 그걸 받아서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피청구인의 권한하고도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이 이 보정 명령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제29조 1항을 보면 보정 명령을 받은 피청구인 즉 최상목 대행은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정 명령을 갑자기 어떤 청구가 부적법한데 각하하지 않고 보정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면은 재판장이 보정 명령을 먼저 해야 되고 그 보정 명령에 대해서 상대방도 어떤 의견을 밝힐 수가 있는 거죠. 재판이라는 게 서로 쌍방의 공방이 오고 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정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우원식 국회의장 측 대리인이 보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최상목 대행 측이 답변서를 내고 이런 절차가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법 제28조 1항과 제29조를 보시면 이 민주당이 한 것은 보정으로서의 완전한 효력이 없다. 오히려 민주당이 보정이 필요하다. 또 이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뭔가 흠결을 보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도 자백을 한 거예요. 아, 이게 우리가 국회 표결이 없었던 게 뭔가 잘못됐구나. 국회 표결을 좀 편법이지만 이런 식으로라도 보완해야지 라고 해서 마흔여 임명 촉구한 결의를 했는데 이제 이 헌법재판소법 규정을 다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그렇죠. 뭐 각하해야 될 사안을 갑자기 기회를 줘서 절차적으로 보완을 하게 하는 것인데 이렇게 상대방한테 의견도 안 물어보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죠. 모든 재판은 뭔가 상대방한테 보완할 기회를 줄 때는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한테도 그것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문영배 재판관이 이 절차를 보정명령을 하지 않은 것이 저희로서는 호재입니다. 보정명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민주당하고 짬짬이가 돼서 민주당의 마흔여 임명 촉구 결의안이 있다라고 해서 혹시 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주면 어떡하나. 또 각하하지 않고 마흔여 후보에 대해서 임명해야 된다라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그런 이상한 결정을 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보정명령 자체를 안 한 겁니다. 왜 보정명령을 안 했는지 이유는 뭐 뻔하죠. 보정명령을 하게 되면 답변서를 또 제출받아야 되고 그 공방이 있으면서 시간이 더 끌리니까 문영배 재판관 임기 전에 마흔여 후보도 임명하고 대통령 탄핵 재판도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계속 본인 임기에 이렇게 절차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무리한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28조 제1항과 29조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것은 헌법재판소에서 보정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민주당의 마흔여 임명 촉구 결의안은 아무런 의미 없는 행위이고 오히려 국회 표결이 없었다는 것을 그것의 하자를 민주당도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해설 이것으로 마칩니다. 주진우의 이슈 해설